효도 가스라이팅.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털이 된 부모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클릭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효도 가스라이팅이 뭐지? 우리 자식 얘긴가?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목이 좀 낯설어서 한번 눌러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무거운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지인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식한테 돈을 줬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이번에도 도와줬는데 또 손 벌리는 거 보고 슬그머니 화가 났다가 금방 또 미안해졌다.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신 분 계시지 않나요? 말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 답답함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그 허전함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돈을 줬는데도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이상한 감각.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식이 문제인 건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자식한테 안 돼 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안 돼라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망치지 않고도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키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재테크나 복잡한 방법 말고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시작해볼까요? 이게 대체 효도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줄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TV 뉴스에서 한 번쯤 나왔던 말 같기도 하고 좀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남 말대로 하게 되는 것. 원래 이 말은 1938년에 만들어진 연극에서 나온 건데요. 남편이 아내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내용이었어요. 집안의 가스등을 몰래 흐릿하게 해놓고는 아내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면 당신 눈이 이상한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즘엔 이 말이 더 넓게 쓰여요. 상대방이 자꾸 내 판단을 흔들어서 결국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남남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오랫동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 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철컹 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엄마, 나중에 내가 다 효도할 건데 왜 그렇게 돈을 꼭 쥐고 계세요? 지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이에요. 진짜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도 독립할 수 있어요.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 해줘요? 왜 이렇게 자식한테 인색하게 구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어떠세요? 한 가지쯤은 귀에 익으신 것 같지 않나요?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부모님 마음속에 딱 하나를 심어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해주면 나쁜 부모인 거다. 그 마음이 딱 한 번 들어서면 지갑이 열립니다. 이번 한 번이야 라는 말에 또 열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요. 줄 때는 잠깐 뿌듯한데 돌아서면 이상하게 허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또 줬지? 싶은 마음. 이게 바로 효도 가스라이팅의 특징입니다. 왜 부모는 이 말에 이렇게 약할까요? 이건 부모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도 끝나고 아이들도 다 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세요? 나는 이제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 느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가지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감정이 전혀 아니에요. 50년, 60년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계획적으로 그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식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힘들겠지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님이 가장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효도한다는 말 한마디에 또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나쁜 자식이라서 그런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아주 오래된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패턴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빈털털이 된 부모님들의 공통점 3가지. 제가 오랫동안 여러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정작 노년이 되고 나서 통장이 텅 비어버린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딱 3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지금 말씀드릴 3가지를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하시는 게 있으면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점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돈을 쓰는 게 죄스럽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선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맛있는 걸 드시고 싶어도 이 돈을 아이한테 주면 어떨까 하고 그냥 참으시고,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이 있는데 이게 낭비인가 하고 결국 안 가시고, 시장에서 예쁜 옷 한 벌 보여도 이 돈으로 손자 학원비라도 줄 걸 하고 결국 못 사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평생 좋은 부모는 자식 먼저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그 마음이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는데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자식한테 다 퍼줬는데 그 자식이 그 돈에 더 감사해 하던가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원래 주시는 분이 되어서 더 많이 요구하지 않던가요? 아프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면 줄수록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어차피 또 주실 거잖아요 라는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식은 더 쉽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의 함정입니다. 공통점 2번째. 안 돼라는 말을 못한다. 2번째는요, 평생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속 깊은 분이라는 소리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식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어떻게 내 자식을 외면해? 라는 마음에 결국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주면 자식은 이번에도 되겠지 합니다.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이 갑자기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또 이러나 싶은데 막상 목소리 들으니까 또 안쓰럽습니다. 이번 한 번이야 하고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전화가 옵니다. 이게 나쁜 자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는 부모와 거절당한 적 없는 자식이 만들어낸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 돼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식이 어려서부터 모든 해결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일수록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을 긋는 것, 그게 오히려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공통점 3번째,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 3번째 공통점은요, 서운함이 생겨도 말을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이 먹어서 내가 더 이해해야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면서 꾹꾹 누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린 감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한데 막상 자식이 전화해서 또 부탁을 하면 그냥 져버립니다. 더 싸우기도 싫고 서운한 소리 듣기도 싫고 또 나쁜 부모 소리 들을까가 두렵기도 해서요. 그리고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줬고 주고 나서 얼마나 허전한지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 자식은 엄마 아빠는 괜찮은가 보다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말 안 해도 주는 분이 되고 부모님은 점점 더 억울하고 외로워집니다. 주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하면서요.
이 세 가지 공통점 중에서 이거 내 얘기네 싶으신 게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쉬운 방법 3가지.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방법 첫 번째.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보다 내 돈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후 자금을 지금 자식한테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해주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경제 상황이 있으니까요.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이런 것들은 결국 내 돈이 있어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돈이 없어서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짐이 되는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게 욕심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자립이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다. 이 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진짜 자식 사랑이다.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자식이 손 벌릴 때 흔들리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방법 두 번째, 거절하는 말 딱 2마디만 연습한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상 안 돼라고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짧고 간단한 말 2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게 어렵구나. 나도 나를 챙겨야 할 때가 됐어.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요. 긴 설명을 붙이면 오히려 자식이 그 설명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설득하려 들거든요. 자식이 왜요? 하고 물으면요. 그냥 똑같이 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내 상황이 그래.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 서운함이 다시 죄책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2번, 3번 하다 보면 자식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거절한다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이 생기면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를 항상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요. 방법 3번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한 것 딱 하나를 한다. 마지막 방법은 가장 쉬운 겁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하나 사드시거나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거나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아무 눈치 없이 마음 편히 보시거나 아침에 혼자 산책 한번 하시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도 이렇게 나를 위해 살 수 있구나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식 눈치 보느라 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말로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항상 자식만 챙기는 분은 점점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게 또다시 관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나를 위한 것 딱 하나만,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드린 3가지 방법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잠깐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킨다. 이 돈을 지키는 게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둘째, 거절하는 말 2마디를 연습한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구나. 나도 나를 챙겨야 할 때가 됐다. 셋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한 것 딱 하나를 한다. 아주 작아도 된다. 어렵지 않죠? 거창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딱 하나만,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비슷한 고민 있는 친구분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중간에 아이고 이거 나 얘기네 하셨던 분 계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걸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자식한테 기대야지. 이제 내 삶보다 자식 삶이 먼저다.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집안 건사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온 겁니다. 눈치 안 봐도 되는 시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를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자식한테 모든 걸 퍼줘야만 좋은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모습, 자기 자신을 아끼는 모습, 그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른이 되시는 거잖아요. 오늘 자식의 전화를 받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노후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이 헌신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헌신을 나 자신에게도 조금씩 돌려주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식이 효도를 안 한다고 속상해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에게 효도해보세요. 나를 잘 먹이고,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효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도 언젠가 알게 됩니다. 아, 부모님도 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잘해드려야겠다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